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북코치 서승범입니다. 오늘은 간담회선의 전내사고, 그 중에서도 3장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내사고라는 책은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책이라서 제가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한 장씩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내사고의 3장은요,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모이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새로운 원칙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칙일 수도 있지만 이 5가지 원칙을 제대로 잘 정리해 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장을 위한 5가지 새로운 원칙이라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사회, 뭐 사실은 10년 전에 이 책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식사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사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회에서는 성공은 검색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원칙, 지명 검색입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당신의 사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은 검색하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업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의 순간은 검색에 있다. 진실의 순간이 바로 검색에 있다는 겁니다. 검색하는 순간, 진실의 순간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입하는데 흥미가 있다라고 고객이 표명을 하는데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검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비교 검색과 지명 검색을 따지는데요. 비교 검색은 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도 그렇게 검색어 광고를 하죠, 많이.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카테고리에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폰으로 지명 검색을 하지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아이폰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딱 카테고리 안에서 카테고리 검색, 뭐 비교 검색을 하는 데에서는 제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써도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힘들다는 거죠. 지명 검색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만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 검색은 대부분 다 상품명 혹은 회사명으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명이나 회사명이 고객의 머릿속에 검색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명이 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 당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검색을 촉진하는 네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명 검색을 하고 지명 검색을 더 촉진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3가지 열쇠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의 네이밍, 타이틀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스토리의 문을 여는 태그라인, 스토리의 문을 여는 태그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답으로서의 스토리,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원칙에서 검색을 촉진하는 네이밍을 말씀드렸고, 네이밍에서 태그라인까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화제가 되기 위해서, 이 화제가 확산이 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 사실은 인플루언서들이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쉬운 내용이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전달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인플루언서조차도 내가 말하기 쉬운 내용이어야지만 더 어떤 확산을 시켜준다는 거죠. 흔히들 뭐뭐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뭐뭐 알아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배경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뭔지 모르는 거 도대체 왜 이걸 물어보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손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배경이 안 보여.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는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게 제일 손쉽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뭔 말 아세요? 그러면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요 땡땡 부분에 들어가는 상품명, 회사명, 그게 바로 네이밍이라는 겁니다. 이게 땡땡 부분에 뭔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네이밍이 상대방한테, 이거 참 재미있구나. 그걸 재밌는 이야기로 뭔가 전개가 될 때, 그럴 때 검색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그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상품이나 어떤 회사의 에너지를 완전히 이렇게 응축한, 간담화서는 이걸 언어의 통조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딱 응축해서 말 그대로 언어의 통조림 같은 느낌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태그라인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도쿄 마라톤을 했었는데 그 카피가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태그라인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도쿄가 하나 되는 날. 뭔가 느낌 딱 오죠.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응축된 어떤 말의 통조림 같은 그런 느낌의 태그라인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과 상품이 갖고 있는 상세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과 대답 사이에 생기는 뭔가 어떤 긴장감, 그게 바로 태그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원칙, 자기 투영형 소비를 지탱하는 스토리인데요. 검색되는 곳에서는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공감하지 못하면 전개조차가 안 된다는 거죠. 영업도 하지 않고 고객이 모이는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거기에는 굉장히 어떤 리얼한 스토리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고 그 여력으로 뭔가 사회공헌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죠. 또 하나 회사는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리고 그 이익은 어디까지나 조건이다. 이런 두 가지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가 후자에 속할 텐데요. 어느 걸 택하겠냐는 거죠. 지금 보면 현재는 더더욱 고객이 뭔가 진정한 나답게, 자기답게 되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간담화서는 자기 투영형 소비라고 했습니다. 뭔가 내 자신이 투영되는 거예요. 소비 자체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의사가 투영된 그런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매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남는 욕망이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이런 자기 실현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 욕구조차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소비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토리는 주인공에게 뭔가 자기 다움을 투영함으로써,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 자기 다움을 투영할 수 있는 거죠.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막 어떤 주인공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투영형 소비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있어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뭔가 내가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지닌 상품 혹은 기업을 응원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어떤 자기 투영의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상품이 됐던 어떤 회사가 됐던 갖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응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투영형 소비를 지탱하는 스토리는 또 공유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스토리에 고객들이 자기 투영을 하느냐 이거죠. 일단 그 스토리에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을 하면 고객은 뭔가 회사와 상품에 흥미를 점점 높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내 자신한테 이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확신이 들어야지만 비로소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자세를 설득력 있게 아주 일관성 있게 스토리로 승화시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와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어떤 스토리죠. 사실 별로 연이 없었죠. 이런 스토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자기 투영형 소비가 굉장히 어떤 고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에서는 기업 활동의 핵심 부분에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스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또 간단하가 10년 전인데 불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인 야마구치 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요. 비즈니스 스쿨에서의 MBA를 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트 스쿨에 가서 MFA, Master of Fine Arts, 그러니까 예술학 석사라는 거죠. 이걸 따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따야 되냐? 왜 MBA가 필요 없냐? 바로 통찰력이 필요해 해서 그렇습니다. 통찰력은 거저어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왜 통찰력이 필요하냐면 지금은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면 답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나 MBA 출신이 얼마나 낼 수 있었지만 지금 더더구나 코로나 같이 이런 시대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게 바로 예술학 석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했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제4의 원칙. 스토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도화선이 있는데요. 스토리에 푹 빠진다는 거는 고객으로 하여금 영업도 하지 않고도 모이게 하는, 고객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스토리 세계에 빠져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지 않고도 고객이 모이는 사업은 딱 검색을 한 후에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펼쳐줘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웹에서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검색하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의 도어가 딱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회사들은 단순히 그 사업의 메인 상품만이 아니라 뭔가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서 스토리와 관련된 상품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패션 회사인데 전혀 다른 식품을 팔거나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스토리에 공감을 하니까 카테고리를 넘어서 새로운 제품까지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떤 도화선을 펼쳐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사회에서 고객의 구입 프로세스가 사실은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더더욱 그렇지만 이거 완전 언택트한 사회죠. 고객이 사실 웬만하면 가능한 판매처, 그 영업사원의 접촉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냥 귀찮으니까요. 그리고 또 강요당하기 싫으니까 검색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으로 구매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본 말로는 그러니까 이마스 고객, 그러니까 조만간 고객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조만간 고객, 그러니까 모수구 고객, 그러니까 고객급, 그러니까 조만간 어떤 고객 그걸 저렇게 얘기를 하죠. 감, 미래 고객, 예, 미래 고객, 가망 고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객은 다 사라지고, 지금 바로 살 수 있냐 없냐 고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가망 고객으로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고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객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다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상품 유통 전략보다도 정보 유통 전략, 어떻게 하면 그 고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바로 스토리에 빠지게 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어떤 체계화해서 전달하는 힘이 고객에 대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브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스토리에 빠져서 자기 투영을 한 고객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고객은 상품의 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뭔가 메인 스토리에 관련된 고객 한 명 한 명의 서브 에피소드가 탄생한다는 거죠. 이 서브 에피소드까지가 탄생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야말로 인터넷 시대 아주 강력한 마케팅 테크닉이라고 간담화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주 열심히 팬의 숫자라고 한다면 서브 에피소드를 모으는 것, 이거는 지식사회에 있어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최단 그리고 최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점점 더 확산이 돼서 하나의 장을 이룰 때 서브 에피소드는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3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사회에서 구입을 판단하는 것은 진실의 순간, 그 진실의 순간에는 검색이 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명 검색이 되는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때문에 기억에 남는 네이밍이 중요하다. 세 번째, 네이밍은 그 배경에 있는 스토리를 대답으로서 끌어내야 되는 질문이다. 또 회사나 상품이 지닌 스토리는 구매자가 자기 투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기 투영된 고객이 서브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그 장에서 거듭 그 장에 그 어떤 만들어진 그 장에 거듭 접촉한 새로운 구매자는 구입을 위해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는 또 충동적인 지명 검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막 지명 검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담화 선언의 전내사고 3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 저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